스르벤 스포츠 장동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현대가 대한민국 축구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질문 내용과 맞지 않는 답이었지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진짜 현대가 대한민국 축구에 기여를 많이 했을까요? 자, 현대축구단입니다. 현대라는 이름이 처음 붙은 구단은 어디일까요? 바로 얼마 전 강원을 잡고 구단 역사상 K리그 3연패를 처음 달성한 울산 HDFC입니다. 1984년 슈퍼리그의 초창기 정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의 리그의 시작을 함께한 구단이었습니다. 역사가 긴 만큼 좋은 선수들도 많이 거쳐갔습니다. 현재는 서울 이랜드 감독인 김도균과 유상철도 K리그 구단은 오직 울산 현대만 뛰었습니다. 드리블하는 골키퍼 김명지 골키퍼도 울산에서 뛰면서 특히 K리그 최초로 골을 넣은 골키퍼로 이름을 날린 게 울산 현대 시절입니다. 가물치라는 별명을 가진 빠른 공격수 김현석도 있었고, 남아공 월드컵 16강의 주역 김정우, 그리고 이천수의 프로 커리어 첫 팀이 바로 울산이었습니다. 다 나열하기엔 역사가 너무 길고요. 현재에 들어서도 조현우나 김영권, 서령우나 주민규, 이청용 등 전 현직 국가대표들이 즐비한 여전한 강팀입니다. 울산 HD는 원래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던 구단입니다. 그러다가 1998년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으로 계열사가 이전되었고, 특히 현대가 승계를 두고 펼쳐진 일명 왕제의 난 덕분에 현재는 현대자동차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이미 이전에 축구단을 운영한 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구단은 해체 위기를 막기 위해 생긴 구단이었습니다. 1993년 말 전북의 완산을 연구로 하는 완산푸마라는 프로팀이 창단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팀은 시작 전부터 여러 잡음에 휩싸였고 선수들이 입단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초반부터 굉장히 삐걱대었고,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푸마에서 제우 엑스터라는 컴퓨터 제작업체로 스폰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94년 시즌이 들어갈 무렵에는 팀 이름이 전북 버팔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보배주조라는 회사가 팀 재정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창단 승인을 받았고, 그렇게 어렵사리 K리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창단만 했지 자금 부족은 여전했고, 보배주조 대표 문수기 씨가 94년 당시 사비 4억 원이나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먹고 자는 문제조차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동년 9월 보배주조가 운영을 포기했고, 프로연맹이 팀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시즌 끝까지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공중분해되려는 시점에서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현양이 이 구단을 해체 후 재창단하기로 했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전북 다이노스입니다. 여담으로 이 인수를 주도한 것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정몽준 회장의 주선이었다고 합니다. 전북 다이노스는 현대자동차가 울산현대를 운영하던 시점인 1997년 구단의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전북 현대 다이노스가 되었고, 이후 울산현대가 현대중공업으로 가고 현대자동차의 유일한 구단이 되면서 2000년부터 구단명을 전북현대 모터스라는 더 직관적인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제가 축구를 막 보던 시점이 2000년대의 전북은 이런 강팀이 아니었습니다. 최진철 같은 국가대표 출신이 원클럽맨으로 활약하던 구단이고, 패션이 대단히 독특한 골키퍼 이용발이 활약하던 팀이었습니다. 공격수 스타로는 김도훈이 유명했고 가장 오래 뛰었던 구단이기도 합니다. 강팀이 되기 전에는 선수 영입도 쉬운 팀은 아니었습니다. 주포 김도훈 선수가 J리그로 떠나자 중앙수비수 최진철이 한 시즌간 등번호 11번을 달고 공격수로 활약할 정도였으니까요. 다른 팀 같으면 보통 선수를 영입했을 건데 말이죠. 이후 최강희 감독 시대를 만나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강팀의 지위를 지켰던 지난 15년간의 시간이 지금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전북 현대의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또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다 아시죠? 이 팀은 회장님이 구단주인 팀입니다. 원래 부산의 축구팀은 대우그룹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창단했고 실업축구를 거쳐서 슈퍼리그 원년에 참가하면서 4번의 리그 우승을 가진 강팀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이후 1999년에 부도 처리된 대우그룹에 매물로 대우로얄즈 축구단이 나왔고, 이를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면서 지금의 부산 아이파크가 되었습니다. 고단적으로 역사는 깊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상적인 부분이 주로 하브리그 활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세종, 이정엽, 이동준 같은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계속 나오는 신기한 구단입니다. 현대가의 세 구단 중 두 구단은 각각의 구단명 변천사가 있습니다.
울산은 현대 호랑이에서 울산 현대 호랑이였고 이후 호랑이를 떼버린 울산 현대, 그리고 지금은 변화된 사명을 따라서 울산 HD가 되었습니다. 부산은 원래 아이콘스였습니다. 당시 자회사인 IN콘스에서 N을 뺀 것이었죠. 현재도 있는 회사입니다. 이후에 모기업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구단명도 부산 아이파크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북은 다이노스에서 모터스로 바뀐 것 빼고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구단명을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구단입니다. 물론. 그리고 현대는 여자 축구도 있습니다. WK리그 최다 우승팀인 현대제철 레드엔젤스도 현대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체했지만 실업축구 내셔널리그에 울산 현대, 미포조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현대일 뿐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 부산 아이파크는 엄연히 다른 회사입니다. 자, 축구에 기여했나? 다시 정몽규 회장의 발언으로 돌아가 봅시다. 현대라는 이름이 달린 팀은 사라진 팀까지 포함해서 총 5팀입니다. 팀 개수만 보자면 포스코 산하의 두 구단인 포항 스틸러스와 전남 드래곤즈보다 3개 팀이 더 많습니다. 기여라는 측면을 K리그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볼게요. 살리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체될 구단을 인수해서 살린 전북 버팔로나 부산 대우 로얄즈 같았던 경우를 들자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울산현대 미포조선은 프로화를 앞두고 한 연구진의 같은 소속의 두 구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프로화를 하려면 연고 이전을 하든가 현대중공업과의 관계를 끊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울산현대 미포조선은 해체를 택했고 이 선수단은 안산 그리너스의 창단 멤버로 흡수되었습니다. 성적이라는 측면에서 살리기는 전북과 울산이 있겠죠. 전북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K리그에서 9번을 우승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2번 우승한 압도적인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도 2022, 2023, 2024 연속으로 우승을 하면서 강팀의 시간을 준비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부산은 팀 엠블럼에 별이 4개가 붙어 있지만 이 별은 아이파크가 딴 것이 아닌 대우 로얄스 시절 우승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살리기라는 측면을 봤을 때 다른 구단을 살려 K리그의 볼륨을 유지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고, 성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산을 제외한 두 구단은 그래도 기업 구단으로서 활약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볼까요? 대한축구협회 회장에서 현대가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정몽준 회장이 1993년에서 2009년까지 총 4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3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연맹 총재는 초대 정몽준 회장이 4선, 그리고 구대를 정몽규 회장이 맡았고 현임 울산현대 구단주의자 HD 현대 부회장인 권호갑 총재가 지금 프로연맹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적을 보자면 정몽준 회장이 2002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고 그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4강을 이룬 역사가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2022 월드컵 원정 2번째 16강 진출을 이뤄냈고요. 프로연맹 총재로서는 정몽준 총재는 현대 프로연맹을 만든 역할을 했고 정몽규 회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승강제를 처음으로 실행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축구협회 회장직을 현대가 인물이 2번이나 맡았던 것은 맞습니다. 연맹도 3번이나 맡았고요. 과연 이것을 두고 현대가 축구에 기여한 바가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리그의 스폰서를 맡는다는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K리그의 스폰서는 하나은행이고 이전에는 현대도 맡은 적이 있지만 삼성도 맡은 적이 있어서 그것만 두고 현대만의 기여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더불어서 축구의 기여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모든 K리그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과 지자체가 모두 축구에 기여를 한다고 해야 합니다. 반대로 K리그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수십억부터 백수십억에 육박하는 돈을 매년 회수를 생각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투자하면서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현대가가 축구에 기여한 바가 많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지자체와 대기업이 축구에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불성설이 되게 됩니다. 자, 현재 현대 구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축구단의 현재 모습은 너무나 상이합니다. 물론 매번 이런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전북이 13년간 누리던 전성기에 울산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긴 했지만 중위권에서 맴돌던 시절이 있습니다. 조민국 감독이 이끌던 시절 팀의 성적이 하락하자 당시 일본에서 이름값이 높아지고 있던 윤정환 감독을 선임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도훈 감독을 선임하면서 준산이라는 별명을 얻긴 했지만 전북의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홍명보 감독이 오면서 리그 우승을 연패하는 구단으로 거듭났으며 올 시즌 중반 감독이 떠나고 새 감독이 왔음에도 시련을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하는 강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 전북은 최강이라는 구단의 현재를 만들어준 감독이 떠나자 귀신같이 팀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재산이 있었던지라 한 번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점차 닭공이라는 유산과 전북이라는 강팀 색채를 상실해 갔고 지금은 강등을 당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박지성을 디렉터로 선임한다던가 디마테오 전 첼시 감독을 어드바이저로 선임하는 등 글로벌 구단으로 거듭나려는 행보가 결국엔 다 실패로 끝났고 프런트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방향성을 잃은 구단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더욱 속상합니다. 명문 구단을 장단했지만 기업 구단임에도 투자는 시민 구단만큼 인색합니다. 좋은 선수가 나오면 좋은 조건에 이적시키고 팀의 로열티를 가진 선수도 금방 강팀으로 이적합니다. 기업구단 최초의 강등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고 기업구단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K리그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올라오지만 쾌속으로 강등당하는 것도 기업구단임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구단주가 프로연맹 총재를 맡았고 대한축구협회 회장이기도 한데 오히려 팀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특히 축구협회 회장 재임 시절 부산 아이파크 국가대표 스타였던 이정엽을 당시 대표팀 감독인 슈틸리케가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 현대로 임대를 해버리는 퍼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부산 팬들이 속을 앓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업구단이라고 하기에는 투자에 정말 인색하고 기껏 만들어진 스타들은 지속적인 2부 리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1부 리그 이적을 희망하는 상황을 막지 못하는 팀이 돼버린 상황이고 정작 엠블럼에 달린 별의 4개 중 단 1개도 현재 구단 체제로 딴 적이 없을 만큼 기업구단이지만 운영은 그러지 못한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프로축구가 생긴 이유가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생긴 거였고 그래서 K리그는 기형적 구조를 꽤 오랜 시간 가지고 있던 리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축구를 위해 기여했고 심지어 초반엔 종교계도 구단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나마도 현대 프로축구단들의 상황도 각각 처지가 다른 상황입니다. 단순히 인물이 많다고 해서 정말 축구계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스레베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